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직접화법 그리고 간접화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바꾸는 것이 꽤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 들어주셔야 되겠죠? 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직접화법, 간접화법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 혹은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 이 정도로 의미를 해석해 주실 것 같아요. 자,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도록 제가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녀가 그에게 무언가를 말했다라는 상황을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을 했는지 내용이 들어가 주어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따옴표, 인용부호를 활용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인용부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녀가 한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가 한 말을 그대로 사용했다. 자, 그러한 것을 바로 우리가 직접화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직접화법을 활용해서 간접화법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간접화법이라는 건 그녀가 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전달을 한 간접적인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화법에서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우선은 입장이 달라지겠고요. 누구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인지 입장이 달라지겠고요. 그리고 인용부호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큰 차이점 먼저 간단하게 구분을 지어 주실게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한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직접화법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인용부호를 활용하면 누군가가 한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간접화법은 직접화법에서 바꾸어 주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전달자의 입장에서 적당히 바꾸어 전달하는 것. 누군가가 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가장 큰 차이점. 인용부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말을 한 사람의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듣고 다시 전달을 해주는 사람인 건지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나서 자, 이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과정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문장의 형태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화법의 전환이 꽤 까다로워요. 우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간접화법의 과정에서 이 따옴표가 있겠죠? 이 인용부호 안에 있는 문장이 평서문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의문문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인용부호 안에 있는 문장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의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어떠한 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냐면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가 주어로 사용이 된 것인지. 자, 의문사는 주격도 존재하고 목적격도 존재하죠. 자, 만약 의문사가 주격으로 쓰였다면 바로 뒤에 동사가 따라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의문사가 목적격으로 쓰였다면 또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어져 있는 의문문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인용부호 안에 있는 직접화법의 문장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먼저 봐주셔야 되고요. 자, 의문문이다 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셨으면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의문사가 있다 라고 확인이 되신 후엔 그 의문사가 주격으로 쓰였는지 목적격으로 쓰였는지 이제 각각이 전환 방식이 조금씩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과정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평서문의 화법 전환부터 보도록 할게요. 즉, 인용부호 안에 있는 문장이 일반적인 평서문이라는 것이죠. 볼까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전달 동사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전달 동사는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본 문장에서 조금 따올게요. 자, 주어가 존재하겠고
말을 했다라는 동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을 했는지 대상이 있다면 전치사 to까지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용부호가 존재하겠죠. 자, 그런데 이 말이 평서문이었을 경우에 동사를 우선 시제가 say, said, 각각 현재 시제, 과거 시제이죠. 자, 대상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대로 동사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누구에게 말했는지 대상이 나왔다면 전치사 to와 함께 따라 나오게 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동사를 약간 바꾸어 줄 거예요. 동사를 바로 tell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tell, 사형식인 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럼 누구에게 말했는지 간접 목적어가 따라 나오겠고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해줬는지 직접 목적어 자리에 따라 나오겠죠. 자, 그래서 평서문의 화법 전환에서 누군가에게 말했는지 대상이 나왔다면 tell, 즉 과거 시제 told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전달 동사를 바꾸시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은 주절의 컴마와 인용 부호는 없애준다. 자, 우리가 이 구간을 바로 주절이라고 칭할 거고요. 인용 부호가 있는 부분을 바로 종속절이라고 칭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화법에서 컴마와 인용 부호가 함께 존재했을 거기 때문에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이 두 가지를 다 지워줄 거고요. 그 다음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을 나타내 줄 때 접속사 that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접속사 that은 명사절 that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이 명사절 that이 바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바로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확인을 해주시고 나서요. 그 다음으로는 인용 부호 안에 인칭 대명사는 전달자에 맞춰서 그러니까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이 말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명사를 각각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동사는 시제에 맞춰서 변경을 시켜주셔야 된다. 자, 왜냐면 직접 화법에 나왔던 이 내용을 나중에 듣고 나서 간접 화법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일은 간접 화법의 시점에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제를 한 단계 더 앞선 과거 시제로 바꿔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의, 과정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우리가 여러 문장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평서문의 화법 전환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에보니는 나에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을까요? Ebony said to me, it will snow on Christmas Day. 에보니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확인을 해주시면 컴마도 보이고 인용부호도 보이고 인용부호 안에 있는 문장이 평서문이라는 것 확인이 되셨으면 지금부터 바로 간접화법으로 바꿔볼게요. 자, 주어는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동사가 said. 그런데 누군가에게 얘기했는지 대상이 나왔다면 동사를 tell의 과거형 told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told는 사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me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고 나서 간접 목적어 me 활용을 했으니까 직접 목적어 자리에 that으로 시작을 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내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컴마와 인용부호는 다 지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 문장을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인칭 대명사를 변경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it이라는 이 주어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건 이 동사의 시제라는 거예요. 간접화법은 나중에 듣고 나서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will이라는 조동사를 활용해 주셔서 과거형 would, snow로 바꿔주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완성되는 문장이 에보니는 나에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각각의 단어를 적용을 시켜서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장을 보시면 Ebony told me that it would snow on Christmas Day. 자, 에보니는 말했습니다. 나에게가 바로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
that부터 끝까지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자, 명사절 that은 접속사 that이기 때문에 이 that은 생략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사형식의 구조는 적절하게 잘 맞춘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보았던 단어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우리 that절 안에 있는 동사를 보시면 과거 시제로 적절하게 활용이 되었죠. 그러니까 에보니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시제가 전체적으로 바뀐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평서문의 화법 전환을 만든 이러한 과정을 한번 보셨는데 사실 평서문은 비교적 조금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까다로운 부분은 지금부터 이 의문문이라는 것이죠.